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두산그룹이 4년 전 그룹의 구조조정 당시 매각한 유압기기 전문기업 모트롤을 두산밥켓을 통해 다시 사들입니다. 두산밥켓은 중장비용 유압부품 기업 모트롤의 주식 100%를 2,46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마트가 2011년 상장 이후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장중 58,400원까지 빠지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6월 분할 재상장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민영 완성차 제조업체 지리자동차 산하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가 18,616대를 판매하는 역대급 실적을 지난달 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15%의 증가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엔비디아발 수혜에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주자인 엔비디아발 수혜를 직접 받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 추이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CPI 발표와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다행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9%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빠르게 단타로 수익 보기 위해 오늘 영석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우리 영석쌤께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니까요. 종목 상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행히 좀 하락 마감, 혼조세로 마감하나 했더니 그래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애플이나 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간밤에 애플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꽤 무거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200달러 첫 돌파했다. 애플 주가 7% 급등 사상 최고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이노텍과 BH와 같은 부품주들이 있는데 일단 AI 관련해서 전략이 적중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보면은 BH라든지 LG이노텍 차트가 장대 음봉이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다시 시가갭 뜨면서 이 부근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의 지지 라인 잘 잡아보면 충분히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사 좀 더 이어서 볼게요. 뭐 이제 슈퍼사이클 시작이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들이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뉴욕 증시 상승 견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거품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펀더멘털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욕 증시에서 더 활약을 할 것이다. 누가? 애플, 테슬라 등등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 땡큐 애플이다. BH 등 부품주 하루 만에 반등. 이 하루 만에 반등이라는 말이 일거래 전에 빠졌다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애플 관련 모멘텀, AI 관련 모멘텀 꾸준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연속성이 있으면 우리가 타점을 잡아보면 되겠죠. 지금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BH, LG이노텍과 같은 애플 관련주, 부품 관련주, 박스권 지지 라인에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7% 급등하면서 관련주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BH나 LG이노텍 관련해서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매수 타점 나올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또 전략은 영석쌤과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아침 무료 방송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단타에 대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1교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자,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 단타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장 단타 리뷰 한국가스공사 20%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PSK홀딩스 또한 20% 수익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거의 19%에서 20% 가까운 수익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공략 타점 잡으셨는지 우리 영석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20% 단타로 보기는 좀 힘든 수익률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략 타점하셨을까요? 네, 일단 종목 하나하나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부터 볼 건데 요거 포지션 종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홀딩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제가 대응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거래일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이때 공략을 했고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상한가 들어왔으니까 시가 매매 기법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료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S급 재료와 A급 재료, B급 재료가 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이너비스, GSE, 대성에너지와 같은 동해석유 테마는 S급 테마다. 자, 그러면 B급 테마라면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데 지금 B급 테마가 아니라 S급 테마가 되니까 11선 구간, 5일선 구간 이탈하지 않고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가는 48,000원, 그러니까 이때 시가고요.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고가 기준으로 20.9%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 5거래일 만에 20%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하나씩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PSK홀딩스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된 종목이 아닙니다. 보시면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짧게 제가 지금 수익 내는 매매를 시향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했고요.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고가 기준으로 20.4%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오늘 270억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이 구간은 쉬어가는 구간이고 이때 올라갔을 때 보니까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500억 이상 들어오면 좋은 종목인데 1,000억 이상 들어왔으니까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유통 비율이 가볍네요. 30.7%. 유통 비율 가볍고 거래 대금 빵빵 터지는 종목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주가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채 계속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더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 기준으로 현재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카페24라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요. 일단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 오늘 얼마 들어왔느냐? 1,500억 가량 들어왔는데 이전의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구글 관련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점상 간 다음에 한 차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약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래 대금 없이 횡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드디어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횡보 구간 거치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꼭대기 자리니까 주가 떨어지겠네요? 여기서 잡으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 지금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강한 종목, 진짜 강하지 않은 종목 구별하기가 힘든데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이렇게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른다는 것은 정말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19.7% 많이 나고 있으니까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우양이랑 대주전자 있는데 우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 보시면 수익률 고가 기준으로 19.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때 들어갔습니다. 파란색 음봉일대 시가에 그래서 제가 시가에 들어가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얼마 만에 20%가 난 거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3거래일 만에 실제로 우양이라는 종목으로 20% 가까이 수익이 났다. 자, 그러면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트랙으로 가면 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화장품 섹터가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해석유 유가 테마, 동해석유 테마가 있고요. 세 번째 음식료 테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성향에 맞게, 직업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좀 차분한 성격이다.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다. 근데 지금 돈이 화장품에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화장품에 돈 몰리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 세우면서 올라가면 여기는 전업 투자자,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의 영역이고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신,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1번 섹터에 돈이 몰릴 때는 2번, 3번 섹터에 들어가면 되고요. 또 반대로 동해석유 섹터에 돈이 몰린다면 잠잠한 화장품 sek터, 음식료 섹터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우양이라는 음식료 섹터 냉동기파 관련해서 K푸드 대장주 가져왔습니다. 3거래일 전에 제가 대장주 가져와서 수익이 고가 기준으로 19.6% 정도 나고 있다라는 리뷰도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닌데 왜냐하면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를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 들어왔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2,3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제가 공략했을 때 그 지점 한번 보자면 6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2거래일 만에 약 1조 원 가까운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그 말인즉슨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고가 기준으로 5.4% 수익입니다. 요거는 물량 넘기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홀딩하시되 나중에 목표가 도달하시면 즉 15%에서 20% 구간 온다면 분할익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석쌤이 짚어주셨던 단타 종목들 한국가스공사와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공략했던 대주전자재료 현재 5%대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 주셨으니까요. 15%에서 20% 왔을 때 계속 홀딩하시다가 분할 익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타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무료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글로벌 주셨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굳게 잠겨 있는데요. 내일장에도 좀 튀어오를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코오롱 글로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오롱 글로벌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는 개념이고요.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또 그 개념을 실제 차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 재료 매물대입니다. 재료, 그다음에 거래대금 매물대입니다. 거래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요. 보시면 650억, 그러니까 잠잠하던 종목인데요. 거래대금이 아예 안 터지는 종목인데 잠잠하니까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650억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주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 들어왔고 앞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이런 캔들 제가 다 매집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집봉 이후 상한가 패턴이네요. 그리고 재료는 동해석유 관련해서 한번 붙었고 매물대는 조금 많습니다만 매집봉 이후 상한가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음 날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되느냐? 이거는 짧게 가셔야죠. 중장기 안 됩니다. 짧게. 그러니까 제가 종목 가져올 때 가령 하페24 아까 제가 리뷰했던 종목이잖아요. PSK홀딩스 등등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봐도 된다. 그러니까 길게 보라는 게 한 달, 두 달 보라는 게 아니라 한 4, 5거래 정도는 보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종목은 그냥 오를 때 바로 파시면 됩니다. 내일 사고 팔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12,640원 종가 라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죠. 시가 매매 간단합니다. 그냥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고요. 내일 시가에 진입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매입가 대비 5%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 10%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코오롱 글로벌 짚어봤습니다. 현재 매집봉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도 좀 노려볼 수 있을 종목으로 뽑아주셨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가 매매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에 5% 잡으시고 2차에 10%로 분할 익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 같이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시 30분에 있을 무료 단타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광무입니다. 광무는 현재 저항대를 돌파한 모습은 보이지만 얼만큼 올라갈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광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전고점 돌파, 뭐 저항 라인 돌파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전고점이 앞에 2023년 4월에 경신했던 7,380원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부분, 이거 첫 번째 전고점이고요. 그 다음 전고점 라인이 여기, 그 다음 라인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 역사를 한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개인 투자자 물량 털어냈고요. 다시 오르는데 이때의 전고, 그러니까 이 여기를 기준으로 전고점이면 여기죠. 우리가 잘라서 보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후에 눌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저기 형성되었던 7,380원 전고점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8,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무 같은 경우에도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요거는 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2, 3거래 정도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분할 매수로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확대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는 짧게 가는 거니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없었죠. 요거는 시가 매매로 들어갔는데 내가 가진 물량,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5%, 5% 많이 들어보셨죠? 3분할 매수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가에 5%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문가님, 5% 내가 진입했는데 바로 올라서 10% 수익 구간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 그때 물량을 던지시면 됩니다. 매도 처리하시고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건. 수익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샀는데 빠지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추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15%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5 분할 매수 총 3번 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면 다행이죠. 그럼 물량 던지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평단가 낮추고 비중 확대했는데도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3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하면 그거는 우리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라 원칙에 어긋난 물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것이지 물타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땐 3분할로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평단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 아닙니까? 평단가가 잡히시면 매입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로 잡으시면 되느냐? 1차 목표가는 일단 10%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5%일 때 매도하지 마시고요. 10% 라인이 평단가 대비해서 빨간불이 찍힌다면 그때 절반 익절하시고 두 번째 목표가는 20%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잡았고 매수 타점 잡았으면 우리가 손절 라인만 좀 정하면 되겠네요. 손절 라인은 얼마로 하면 되느냐? 5,500원인데 이거 왜 5,500원으로 잡아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산병 이후에 고가 형성하면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상승 파동하다가 조금 빠지는 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선 가격이 5,500원이니까 손절 라인은 5,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무 내일 시가 매매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3분할 매매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는 10%, 2차는 20%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광무에 대한 전략 내일 아침 같이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있을 무료 단타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볼 텐데요. 더존 비즈온입니다. 자, 오늘 1.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에도 좀 크게 오를 수 있을지 우리 영석쌤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더존비즈온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더존비즈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은 매물대를 소화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매물대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매물대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여백이죠. 매물대를 소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격적으로 봤을 때 5만 원이죠. 5만 원이면 지금 주가가 7만 원이니까 당연히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단타 공략주로 가져왔고 리뷰까지 도와드렸던 알테오젠이 딱 더존비즈온의 차트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추세 매매 기법 저희가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지지선 있고요. 저항선 있고요.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추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기법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오히려 저항 라인 돌파에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더존비즈온은 1번 케이스일까요? 2번 케이스일까요? 2번 케이스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확대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고점이 여기고요. 여기고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항 구간이 형성되는데 오늘 정확히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거래대금 300억 정도 나왔네요. 300억 정도 실린 채 나왔기 때문에 이 더존비즈온 역시도 내일 시가 매매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에서 20%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존비즈온 내일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일장 시가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5에서 20%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단기 수익 노려볼 만한 우리 단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한 번 더 잡아주시니까요. 내일 오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우리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일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영석쌤의 단타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시간 외 상한가 기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한가 라고 한다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필연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단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닥 구간에서 담아서 올라가는 그게 단타가 아니라요. 높은 구간에 사서 더 높은 구간에 파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를 우리가 단기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시간의 상한가 기법 무조건 숙지하셔야 되고 이게 난이도가 별 5개라고 한다면 별 3개 정도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법만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와 주신다면 이거 여러분들 거 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힘차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 일봉, 거래 대금 비교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데요. 거래 대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뭐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 이제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요거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착시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거래량 만주 터지는 것과 SK하이닉스 거래량 만주 터지는 것과 오늘 다뤄봤던 카페24라는 종목의 거래량이 만주 터지는 것이 같습니까? 같습니까? 같지 않죠. 표면적으로 만주가 터지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가총액 주가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는 것을 HTS, MTS에서 지워버리고 거래 대금으로 바꾸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거래 대금으로 빨리 바꾸시길 바라고요. 일단 시간 외의 거래 대금. 자, 여기 크게 적어 보겠습니다. 시간 외 거래 대금과 일본 거래 대금 비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 외 매매라는 것을 6시까지 진행합니다. 근데 그 시간 외 매매에서 형성되었던 거래 대금과 일봉, 그러니까 하루 동안 터졌던 거래 대금을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는데 어떤 케이스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중에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터졌습니다. 100억 정도 터졌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장중에 100억이 터졌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서 갑자기 50억 터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이슈로 다시 시간 외에 올린 경우. 그러니까 보통 10%를 넘으면 안 좋습니다. 이거는 50% 가까이 터진 거니까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장중에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어떤 이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합병 이슈가 나온다든지 매각 이슈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안 오르다가 시간 외에서 오르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하죠. 시간 외에 상한가 간 이유를 분석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시간 외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HTS, MTS, 언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간 외에 상한가 이유 모두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인터넷에 SK하이닉스 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혹은 SK하이닉스 쳐서 안 나온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특징주, 요거는 정말 좋은 팁입니다. 특징주 띄우고 SK하이닉스 지금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에 어떤 이슈가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쫙쫙쫙 나옵니다. 요거 검색하시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등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의 이유를 분석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료는 S급 재료, A급 재료, B급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B급 재료로 인해서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다. 요소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차트로 말씀드리겠지만 판호발급.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굉장히 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빠집니다. 한번 튀었다가 바로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B급 재료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안 되고 A급 재료, S급 재료 이상 나올 때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차트적으로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 여기 빼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중요합니다. 일봉 매물대, 주봉 아니고요. 월봉 아닙니다. 주봉 아니고 월봉 아니고 일봉 매물대가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림으로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다시 빠집니다.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빠졌다가 지금 주가가 여기 멈춰 있습니다. 여기 고가를 10,000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지금 한 6,5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매물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물대가 있나요? 없나요? 다 매물대죠, 여기가.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찍어 누를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이런 차트가 아니라 이런 차트를 가정해 봅시다.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트. 요거는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인가요? 아닌가요? 소환 차트죠. 여기가 전고점 라인인데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소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인 그런 차트를 매물대 소환 차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소화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온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오는데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한 종목이라면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유통 비율 보겠습니다. 유통 비율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은 발행되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주주 지분 빼면 유통 주식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그래서 정해져 있는 물량 안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유통 비율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50% 미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50% 미만인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공식이 아닙니다. 가령 유통 비율이 70%인 종목이 있는데 동해석유, 초전도체, 로봇 AI와 같은 좋은 이슈가 나와서 시간의 상한가 간다면 바로 시가 매매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참고만 하면 됩니다. 50% 미만이면 좋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과 재료구나.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갭이요. 20% 이상이면 매수하지 마십시오. 20% 이상이면 이렇게 뛰었다가 쭉 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0% 이상이면 진입하지 마시고요. 15% 미만일 때 어떻게? 분할 매수. 근데 분할 매수는 제가 아까 3분할 매수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에 자 적어볼게요. 첫 번째 시가의 5%.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한 3, 4% 빠진다면 5%. 3번 여기서 또 빠진다면 5%. 총 3분할 매수. 하나, 둘, 셋. 3분할 매수로 진입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진짜 제가 시간에 요거 어떻게 매매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장 끝나고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테스트 실패한 적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지난번에 봤을 때, 언론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HBM 선두주자고요. 그리고 테스트 분명히 실패했다라고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즉각 반박했고 그 이후에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 엔비디아 젠스당 CEO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게 재료가 S, A, B 있으면 적어도 A, S 사이는 되는 재료이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면 안 되죠. 중소형주를 매매하셔야죠. 워트, DI 이런 종목들 생각이 저는 바로 나는데 어떤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느냐? 간단합니다. DI가 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파란불인데 이건 제가 오늘 자료 만들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파란불이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9.86%, 그러니까 6월 4일 시간 내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 확인했고 거래대금 등락 확인했으니까 내일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언제일 때? 15% 미만일 때. 그래서 DI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6월 5일 일봉 차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간의 상한가 기법은 9시 30분 이전에 매매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를 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30분 안에 끝내는 매매입니다. 30분 매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분봉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분봉이 중요하죠.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가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시가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가가 12% 형성됐을 겁니다. 그러면 15% 미만이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하기로 약속했죠. 자, 보겠습니다. 이때 일단 첫 번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화면 보이시죠? 첫 번째 진입했는데 음봉 하나 나오면서 빠집니다. 내가 물량을 다 들어갔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저 봉이 한 4, 5%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3분할 매수 기법 배웠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그래 더 내려와라. 담는 겁니다. 또 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10% 이상은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5에서 10% 목표로 잡고 매일매일 한 종목씩 하시면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는 기법입니다. 물론 100% 적중하는 기법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니까 손절매 대응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손절매는 시간의 상한가 기법은 평단가 대비해서 매입가 대비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까지 다 했는데도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3%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손절할 때는 마이너스 3%인데 수익 볼 때는 10%면 계좌가 조금씩 내려가다가도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종목 선정 확률만 높아지면. 맞습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펄어비스 게임주입니다. 판호 획득, 중국에서 판호 획득.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이었으면 게임 센티가 좋았을 때 이런 이슈가 나왔다면 정말 호재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나왔던 이슈. 그러니까 B급 이슈가 뭐냐면요. 너무 많이 알려진 이슈입니다. 요 게임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판호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물론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익숙하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초전도체, 로봇, AI, 동해석유와 같은 좀 신선한 재료를 원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외에 올라갔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나오면 이런 이유로 시간 외에 상한가 가면 시간 외에 상한가 갔다 해서 무조건 다음날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재료가 안 좋으니까요. 다음 볼까요? 보시면 그럼 시간 외 상한가 가면 언제 갔느냐? 6월 5일에 갔습니다. 이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9.98에서 6월 5일에 상한가 간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6월 7일, 6월 6일 현충일이었으니까요. 6월 7일 차트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시가갭 뜨고 빠지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분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분봉, 시가갭 띄었다가 쭉 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서 3분할 매수를 치고 들어갔다면 물려가지고 계속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좀 보셔서 아셔야 될 게 일단 재료가 중요하다. 재료가 뭐 차트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1순위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S급 재료가 아니라 B급 재료. 그러니까 남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익숙한 재료로 인해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을 우리가 공략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게 다 무슨 물량이죠? 이미 선점한 물량이 있는 겁니다. 선점한 물량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 판호 발급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싸게 모았다가 판호 발급이 실제로 됐다 하면 호재긴 한데 K식 선반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선반영됐다. 아,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다 던지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싸게 샀던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들만 물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펄어비스를 끝으로 다 끝났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외 상한가 기법은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투자자, 전업주부 누구나 아침 30분만 매매할 수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법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재료도 분석해야 되고 차트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15분 강의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일 아침 6시 재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아침 8시 30분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타 1타에서 강의해 드렸던 기법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고요. 또 그날 당일 단타 관심주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시간외 상한가 기법, 우리 분봉 차트와 일봉 차트의 실전으로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 방법 적용해서 내일장으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있을 단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또 이러한 것들 수익도 챙겨가시고 기법 강의도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교시 마무리했고요. 우리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또 종목 상담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영석쌤의 기법을 또 종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전 8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타 1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또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우리 영석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이고요. 27,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5%로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오늘 사실 마이너스 4.5% 빠지면서 계속해서 좀 손실 중에 있습니다. 자, 24,15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 영석쌤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손절매는 해야겠습니다만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을 굳이 손절매를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제가 아까 주도 섹터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화장품 뭐가 있습니까? 코스맥스, 한국콜마, 실리콘2, 선진뷰티사이언스 등등 뭐 제가 아는 기업들 좀 말해봤고요. 두 번째, 전력설비입니다. 전선, 전력설비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은 오르다가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거 좀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런 좀 긴 설명을 좀 했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7,000원이십니다. 좀 높은 구간에서 담으셨네요. 아마 여기니까 꼭대기에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담으신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들어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돌파 매매인데 손절 매매를 좀 빨리빨리 하셔야겠죠. 근데 요거는 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요 라인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한참 눌렸다가 갑니다. 이것도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일단은 우리가 주도 섹터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60일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초전도체가 올라갈 때 60일선 이탈하면서 올라갔나요? 5일선, 10일선 빳빳이 세운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주도주라고 한다면 이 60일선까지는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손절가 좀 말씀드릴 건데, 손절가는 61선입니다. 가격은 22,500원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고 계시죠?
22,5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32,250원인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7,000원이시죠. 3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손절은 22,500원으로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이고요. 10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5% 들어가 계신데요. 오늘 종가 기준 86,200원에 가격 형성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6.95%, 7% 가까운 상승은 있었지만 아직도 좀 손실 구간이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영석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10만 원에 들어가셨으면 일단 매입가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이 15%시면 추가 매수를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요거를 좀 차트를 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일단 여기 있는 이 121선이 되게 돌파하기 힘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항 라인이라는 구간인데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는 앞에 차익 물량 받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너무 고무적인 부분이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제가 아까 두 가지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괜찮은데요. 앞에 가려놓으면 이제 가리겠습니다. 가려놓으면 괜찮은데 요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전고 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박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121선 라인은 차트상으로 돌파해 놨는데 이 단기 박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입가 10만 원이면 9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 9만 5천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그때 파시면 안 됩니다. 9만 5천 원 돌파한다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가 빵빵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만 5천 원 뚫는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이거 뚫는다는 전제 하에 12만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가다가 막혀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잘 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주가가 가다가 내려오게 된다면 8만 원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리자면 8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한 5%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네요. 5% 추가 매수하시면 평단가 낮아지겠죠. 그때는 단기 박스의 저항 라인인 9만 5천 원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8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면 9만 5천 원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9만 5천 원이 돌파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셨고요. 3만 8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 들어가 계시고요. 오늘 다행히 6.5%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손실 중에 있는데요. 자,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영석쌤? 네, 일단 추세가 보이고요. 박스가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2023년이네요. 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 4배, 4만 원, 41,450원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8,000원이시면 지금 손실 구간인데 일단 단기 박스권 이 라인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죠? 추세가 이렇게 빵빵 상승했던 종목은 추세선 그어볼게요. 이게 추세 저항 라인이고 자, 이거 그린 다음에 좀 비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랐던 종목들은 단기 박스권을 그리고 다시 빵빵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죠?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이런 긴 세월을 거쳐서 결국 급등 신고가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성 엔지니어링도 센티 펀더멘탈 다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38,000원 10%. 자, 38,000원에 비중 10%면 매수가가 조금 높은 게 아쉽긴 한데요. 어디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냐면 일단 10%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면 20이 되겠죠. 10%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지금 단기 박스의 지지 라인이 32,500원인데 대략적으로 32,00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6,050원이죠.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32,000 내려온다면 그때 10%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확대하고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4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전략 세워봤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32,000원에 10%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석쌤과 종목 상담 이어봤는데요. 8시 30분에 또 무료 방송 있습니다. 오전마다 단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난 단타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20%의 수익 봤습니다. 또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시간의 상한가 매매 기법 배웠는데요. 시간의 상한가 이유를 분석하고 또 일봉 매물대와 유통 비율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코오롱 글로벌, 광무, 더존비즈온, 내일장 승무불 세 종목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